2023년도부터 순이익이 뭐 끼케야 700억에서 400억, 500억, 대략적으로 400억에서 600억 왔다 갔다 하던 순이익을 단숨에 1000억대로 더블로 그냥 올려버렸고요.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도 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4,300명의 구독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구독자 10만을 넘어서도 정직한 모토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저의 이제 알짜 기업 분석,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대박주 제가 분석해서 선정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기업 분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서 이미 주가 급등하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해 봄직한 인생 주식 한 종목 선정해서 분석해 왔는데요. 오늘 종목도 정말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실 이제 이 주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이 LG생활건강이 주가가 178만원에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저점 부근이 30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6배 하면은 지금 거의 이 정도면은 한 18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은 178만원이니까 거의 주가가 180만원 하던 게 30만 5,500원, 한 3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배니까 한 6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도 있었고 정말 뭐 이슈거리도 많았지만 저는 이제 이 그 LG생활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고금리로 나아가는 긴축 기조도 좀 작용을 했고 이때 또 이제 귀신같이 이 LG생활건강을 이끌었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차석용 회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떠나갔는데요. 사실상 이제 LG생활건강을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시가총액 0.2조 한 2천억짜리 LG생활건강을 24조까지 성장시킨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이분을 이제 왜 알아봐야 되냐면 이분이 LG생활건강을 저때 주가가 폭락할 때쯤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나 LG생활건강을 성장시킨 2천억에서 24조로 성장시키면 도대체 몇 배를 성장시킨 거죠? 2천억에서 2조면 10배 성장이니까 2조에서 12배니까 한 120배 시총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분이 일단 뭐 위기 대응 능력도 대단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소비자 현장에 답이 있다, 개방형, 뭐 경청의 리더십이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이분이 정말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게 뭐냐면 이 대기업을 어떻게 초거대 기업으로 키우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 차 부회장, 이때 당시 부회장이셨겠죠? 조직에 M&A 본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었다. 평소 직원들에게도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속도와 디테일을 강조했다.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적인 사업 경영을 이뤄내는 분이고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이 현장에 답이 있다. 말 그대로 일단 해보자, 부딪혀보다.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경험을 얻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 저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이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 기업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도와주겠다. 직원들에게 손 내밀어가지고 2천억짜리 기업을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었겠죠. 2천억짜리 기업을 24조 기업으로 LG생활건강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하고? 예, 한 3년 정도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휴젤이라는 기업으로 2023년도에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부터 해서 긴축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사실 주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이제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이제 이 회장님이 과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떠나신 걸까? 아니면 이분이 떠나서 상태가 안 좋아진 걸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의 엄청난 이 M&A 능력과 그리고 2천억 기업을 24조까지 키웠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휴젤로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LG생활건강과 다르게 이제 LG생활건강은 사실 시총 뭐 10위권인가 뭐 그 정도까지도 올라왔던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지금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순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현재 휴젤이 코스닥 시총 20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LG생활건강에서 M&A로 또 정평이 나 있던 분이고 이제 휴젤로 들어가면서 공격적인 M&A를 좀 진행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도 이분이 좀 오시고 나서 연말 정도에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전체 휴젤 발행 주식의 3% 정도를 자기 주식 소각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도 적극적으로 하고 M&A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M&A가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젤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금성 자산만 지금 4천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조가 좀 안 되는데 4천억 정도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잔뼈도 굵고 현재 휴젤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얘네가 미용 의료기기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M&A 현금 4천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깎아 사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석용 회장 LG생활건강에서 M&A라든지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사업 수완으로 2천억짜리 기업을 24조까지 키운 분인데 과연 휴젤 2조짜리 기업으로 지금 넘어오셨죠? 현금 4천억 들고 뭐 할까? 저 M&A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휴젤 기업도 잘 나가지, 돈도 많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있지. 현금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몸집 불리기가 시작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니 뭐 높은 상황이지만 이제 코스피 이전까지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시총이 막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의료 AI 지금 루닛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16등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휴젤은 의료 AI가 아니라 미용 의료 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료긴 의료인데 조금 결이 다르죠. 무슨 의료인 거예요? 루닛은 AI가 붙은 거고 휴젤은 미용이 붙은 겁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미용 쪽이 좀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실제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맥스 MBT라든지 지금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너무나도 잘 가고 있죠. 화장품 기업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 클리오 같은 기업인데 주가 너무 잘 가더라고요. 최근에 엔데믹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클리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MBT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런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용 쪽에 의료가 접목되면서 이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클래시스라는 기업도 제가 과거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한 미용 쪽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용과 그 다음에 의료가 접목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왜 그래요? 보톡스라든지 그 다음에 톡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필러. 요새는 뭐 남자들도 필러 잘 맞더만, 그죠? 그 톡신이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스킨 부스터, 뭐 리프팅 뭐 실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까지. 근데 이제 휴젤이라는 기업은 톡신이랑 필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톡신 제품이 레티보라는 제품이고 필러 제품이 더 체움이라는 그 제품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잘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톡신 매출 보시게 되면 내수만 해도 한 30% 정도, 수출이 한 25% 정도 되는데 필러 내수가 한 8.9%, 필러 수출이 26%.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톡신 같은 경우에는 내수랑 수출이 거의 균등하지만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매출의 과반수 이상이 톡신이고 그 다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필러예요. 그래서 사실상 톡신이랑 필러 매출이 지금 이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틀렉스 레티보 제품이 캐나다도 이제 진출을 하고요. 23년 2분기부터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환제약, 여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좀 주춤해가지고 여기 매출이 좀 줄었었는데 이제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톡신 쪽이. 그래서 지금 톡신이 사실 원래는 중국 시장이 주가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회복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24년도부터는 엔데믹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지금 유럽이나 태국, 대만, 일본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톡신이 지금 캐나다랑 이제 미국, 호주까지도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 쪽에서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태국 쪽에서는 지금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55% 정도가 지금 휴젤의 톡신 레티보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달에 이제 호주 출시하고 캐나다도 이제 23년 2분기 출시한 상황에서 이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직판 체제거든요. 직접 판매 체제이기 때문에 뭐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마진도 굉장히 많이 남겨 먹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더 채움 요 이제 제품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분기별로 20% 이상 가까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고, 뭐 유럽 중심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필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자체를 이제 B2C 비즈니스 컨슈머로 바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국내 쪽에서는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이제 필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중간에 이제 기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성장을 가장 올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중요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톡신만 맞거나 아니면 필러만 맞거나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번들링이라고 해가지고 좀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신이랑 필러를 같이 묶어가지고 요 프로모션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스킨 부스터, 바이리즌 제품, 그 다음에 리프팅실, 리셀비, 여기 제품명 나오죠? 스킨 부스터 바이리즌, 리프팅실, 리셀비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스킨 부스터는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리프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태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성장성도 상당히 이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뭐 매출이라든지 차트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악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미국에서 ITC 소송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올해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예비 판결을 하고 23년 10월에 최종 판결을 진행하게 돼요. 여기 날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승소를 하냐 패소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번에 지금 요 이슈 자체도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 소송 이슈도 차근차근 해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메디톡스랑 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ITC 여기 나와 있죠. US 미국 ITC 소송 일정인데, ITC가 이제 US ITC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과 무관하게 또 이제 미국 진출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송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게 그게 조금 이제 갉아먹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미국 톡신 사업 정지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려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급부로 여기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휴젤 자체가 이제 대주주가 펀드 성격이 강해요. 여기 주주 지분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펀드 성향이 강한 쪽으로 대주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뭐 감정 싸움으로 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돈 되는 쪽으로, 이득이 가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소송도 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4천억짜리 이제 4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오너가 M&A에 적극적인 기업 오너, LG생활건강 출신이 LG생활건강을 무려 120배 가까이 성장시킨 M&A 외형 확장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거기에 강점이 있는 회장이 취임했다라는 거. 지금 한 1년 차거든요. 작년에 왔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제 또 시너지를 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역시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FDA 품목 승인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이제 품목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게 한번 공장 보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려 느낌이 났었는데 작년 8월 달에 재신청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품목 허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FDA 공장 실사가 이번 연도 이번 달이죠. 1월 말부터 이제 톡신 품목 승인 미국 FDA 공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이제 시너지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법적 분쟁이 있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실적 성장에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 21년도부터 해서 고점 찍고 이제 빠졌던 게 저는 긴축 이슈가 좀 컸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휴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악재, 그 다음에 지금 법적 분쟁이 있는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는 패소한다고 해도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기업 가치에 크게 훼손이 되는 방향성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이제 성장성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되면은 초대박이지만 안 돼도 저는 눌림목이 좀 있는 선에서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의료 쪽이잖아요. 미용 의료 쪽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제 25년도 추정이 부채 비율이 19%로 예상이 되고요. 이미 지분 가치만 1조가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채 비율이 19%, 제가 15%만 돼도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의 경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도 4천억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이거 가지고 M&A 기대감, 뭐 인수한다, 인수합병한다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되세요? 주가 빵빵 뛰는 겁니다. 이제 LG생활건강처럼 이 판을 잡아먹는 M&A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본 자기 사업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이제 기업들을 장악해 나가면서 몸집 불리기를 한다. 시총 지금 현재 뭐 2조가 안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또 20조까지도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순이익이 뭐 1130억, 뭐 1000억대로 2023년도부터 순이익이 뭐 끼케야 700억에서 400억, 500억, 대략적으로 400억에서 600억 왔다 갔다 하던 순이익을 단숨에 1000억대로 더블로 그냥 올려버렸고요. 23년, 24년, 25년까지 이미 23년도는 한 10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한 11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제 한 2천억 언저리에서 놀던 매출이 4천억대로 거의 더블을 뛴 상황이고요. 이런 성장을 지금 달리고 있는 데는 역시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톡신과 필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도 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매물대 제가 말 안 해도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딱 저항을 맞고 왔던 부분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급등하고 여기를 뚫어주니까 저항대가 뭐가 됐죠? 지지대가 됐죠. 항상 저항은 극복하고 뚫어주면 지지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라인이 올라가서 새로운 지지라인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201선, 151선, 51선이 새롭게 정배열되면서 최근에 매물대를 뚫고 지지까지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요 맥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4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구축하면서 매집해 나갔을 때 이제 충분히 LG생활건강 같은 초대박 찬스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현재 바닥 구간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10만원 지지라인을 받치고 고점으로 작용했던 박스권 고점이 대략적으로 20만원 초반대였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1만원까지는 그냥 기술적으로도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길 뚫고 21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21만원이 지지라인이 되고 21만원 아래로는 어지간하면 잘 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을 뚫고 얼마나 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한 20만원 언저리
갤러리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대 초반을 뚫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를 노리면서 가는 게 핵심이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률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ROE 자체도 원래 이제 한 자리 횟수에서 놀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두 자릿수 ROE로 넘어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기업이 ROE까지 폭발적으로 좋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부채 비율도 낮으니까 기업이 큰일 날 일도 없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 세 가지 성장 재무 지표가 트리플로 성장하고 있지, 부채 비율 안정적이지, ROE가 두 자릿수로 올라갔지, 그 다음에 M&A의 귀재 회장이 LG생활건강에서 넘어왔지, LG생활건강에서 120배 성장을 기록한 신화적인 회장이 휴젤로 왔다라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조직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글로벌적인 증시 역시도 긍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양도세 완화 이후에 뭐 금투세 폐지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증시가 무너지고 이제 긴축 이슈 다음에는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줘요. 앞으로도 규제는 계속 풀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가지고 매년 뭐 12조씩 주식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401k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도 이제 좀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같이 한국이 만년 저평가되어 있던 시대는 이제 좀 옛날 말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의 만년 저평가의 이유가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람들 많은데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만년 저평가였던 이유는 한국 국민들의 금융적인 이 이해도가 매우 낮고 관심도가 바닥이었어요. 주식은 하면 안 된다. 패가망신이다. 이게 사람들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벗어났죠. 왜 그래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성장률이 정체 답보 상태에 가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아니면 옛날처럼 예적금만으로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수준에 왔습니다. 왜? 국가가 성장률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금융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그 연금 제도를 계획하면서 사적연금 401k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던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주식 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땠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뒤처진 국가들이 뭐냐면 부동산에 목을 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은 부동산에서 서서히 주식 투자로 넘어가요. 한국이 이제 과거에 좀 어떻게 보면 금융 문맹 같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교육비에 사교육비에 돈을 쏟아붓고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고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들을 부동산에 쏟아붓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부동산에서 초대박 부자들이 터졌다면 주식 부자들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올 거다. 왜? 주식시장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눈치를 보지만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들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이제 발의하고 안건을 제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치라는 거 그리고 제도라는 거는 국민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거기에 좀 더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게 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고 있거든요.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총합해 봤을 때 주식 투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벌 여건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산업이라서 이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같은 이런 트렌드에 발맞춘, 우리나라가 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에 굉장히 강세를 띠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단순 의료나 제약바이오가 아닌 미용을 곁들인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성을 구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LG 생활건강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 다음에 식료품, 건기식, 이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 봐도 여기에 특화된 국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빵, 이분이 이제 휴젤로 넘어왔다. 이제 LG 생활건강 여러분들 100조 넘어가는 시총 한번 휴젤에서도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앞으로 휴젤에서 터져나올 M&A 기대감도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젤을 통해서 여러분들 초대박 계좌, 초대박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